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로컬 LLM을 통해 가지고 에이전틱 AI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해서 좀 봐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다양한 장비들을 구입하실 건데요. 로컬 LLM을 돌리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의 이제 에이전틱 AI에서는 이제 올라마라든지 LM 스튜디오라든지 VLLM이라든지 SG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LLM을 어플리케이션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중간에서 음식점에서 우리가 음식을 서빙을 하듯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서빙 프레임워크이라고 그럽니다. 즉 LLM을 우리 GPU 장비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서빙해주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이제 쉬울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8기가 비디오 메모리 우리가 대표적인 카드는 RTX 5070 요즘에는 이제 3060 5070 같은 경우는 노트북도 나오는데 삼성에서 나온 5070이 장착된 노트북이 약 600만 원 정도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비디오 메모리 8기가 정도고요. 5080이 16기가, 그다음에 5090이 32기가 정도 되는 건데 우리가 RTX 5090 같은 경우는 지금 시중 가격이 오늘 기준으로 한 700에서 800만 원 사이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하드웨어 장비들을 구입을 할 건데 비디오 메모리는 지금처럼 세팅이 돼서 장착이 돼서 오게 되면 여기서 돌릴 수 있는 모델의 한계가 있죠. 8기가 같은 경우는 최대 8빌리언까지 주로 모델을 돌릴 수가 있겠고 우리가 16기가 같은 경우는 14빌리언 안으로 돌리고 5090 같은 경우는 32빌리언까지 주로 여기서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요즘에 많이 하는 거는 RTX 5090에 우리가 실용적인 에이전틱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 30빌리언을 쓰게 되는 이유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32기가를 장착해야 되고 우리가 1빌리언, 35빌리언을 해야 되냐 하면은 우리가 구글 젠마포도 31빌리언이 있고 알리바바 QN도 35빌리언이 있는데 최고급 모델들은 4비트로다가 양자화를 한 상태에서 긴 컨텍스트를 여유롭게 처리하기 위한 수학적인 최소의 단위가 30빌리언 이상 되는 거는 돌려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돌리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드웨어는 32기가의 비디오 메모리를 장착해야 되니까 물론 31빌리언 돌린다 해서 32기가를 다 쓰는 건 아니고요. 보통 보면 약 절반에서 한 60% 정도 풍량상 그렇게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이런 모델도 있겠죠. 그 엔비디아의 DGX 스파크와 AMD의 라이젠 AI 맥스 395를 모델을 아까 제가 설명드린 엔비디아 RTX 4090과 비교하는 이러한 것들을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저희들의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리면 엔비디아와 라이젠은 이제 같다고 보고요. 왜 같냐? 일단 전략적으로 지금 128기가의 통합 메모리 유니파이드 모델을 제공해주는 큰 모델을 돌릴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제작이 된 형태고요. 이거는 이제 연구자, 개발자용 전문 AI 개발자들이 주로 많이 쓰는 장비가 되어 있고요. 엔비디아 DGX 스파크 같은 경우는 블랙의 GB10 모델 기반으로 해서 얘가 그래도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4090은 코어 수가 16,000개 정도 된다면 그의 절반도 안 되는 게 사실은 엔비디아와 AMD거든요. 이미 그 5분의 1 수준밖에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만 놓고 보면 굉장히 느릴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4090 같은 경우는 24기가인 반면에 128기가니까 여기서 활용도에 대한 차이가 나겠고요. LPDDR5 형태로 해가지고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273기가인 반면에 AMD는 또 2배 가까이 되잖아요. 코어는 엔비디아보다 낮은데 또 대역폭이 또 2배다 보니까 우리가 대역폭이 늦음으로 인해서 병목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HBM도 나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RTX 4090 같은 경우도 그 HBM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거에 비하면 절반 정도의 대역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장단점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지금 RTX 4090이 훨씬 코어도 높고 메모리 대역폭도 크기 때문에 여러 장을 꽂는다 그러면 얘가 상당히 유리한 이런 상황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신 요거는 지금 아까 설명드린 대로 시장에서 지금 현재 기준 700에서 800만 원 사이고요. 이거는 이제 단도로는 안 들어가죠. 여러 장을 꽂아서 4장을 꽂아야 결국은 128기가에 맞출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공기계도 또 필요하죠. 얘는 이제 그래픽 카드니까 공기계도 필요하고요. 이제 CPU가 있는 컴퓨팅 자원도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4대 구성을 하면 벌써 얼마예요? 800만 원만 잡아도 700만 원만 잡아도 3천만 원 가까이 되는 돈에 거기다 이제 또 CPU 장비 붙이고 또 뭐 붙이고 하다 보면 5천만 원이 금방 되는 게 되겠죠. 근데 그거에 비해서 얘는 이제 올인원 장비니까 740만 원, 480만 원. 근데 여기 조금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요걸로 그렇게 쓸 거냐, 아니면 요거를 여러 대 구성해서 쓸 거냐라는 건데, 저희 회사는 엔비디아 DGX 스파크하고 AMD 라이젠 요거를 가지고 이렇게 여러 대를 이렇게 한 대로 묶어서 쿠버네티스로 올려서 여기서 이제 마이크로 아키텍처 형태로 다 구성한 이러한 제품이 존재를 합니다. 물론 아까 설명드린 대로 엔비디아 RTX 4090으로 세팅을 해서 운영이 될 수도 있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퍼포먼스나 이런 것들은 큰 차이점은 이게 저전력이에요. 엔비디아 DGX 스파크하고 4090을 따졌을 때 한 80% 가까이의 저전력이고요. 그 다음에 금액으로 따지면 아까 5천만 원에 700만 원이니까 한 770만 원. 물론 이제 그게 비교할 수는 없겠죠. 약간 좀 상대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비용 절감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가지고 운영을 했을 때 우리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가져다 쓰는 방법을 설명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흔히 이제 개발자라면 아시겠지만 MV탑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MV탑을 명령어를 하게 되면 지금처럼 그래픽을 보실 수 있고요. 지금 보면은 원도로 45도, 그 다음에 팬 돌아가는 거, 그 다음에 파워 12와트, 그 다음에 GPU 메모리 몇 퍼센트 쓰고, 메모리 몇 퍼센트 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GPU 지금 쓰고 있는 게 나오고요. 이렇게 MV탑으로 쓰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흔히 LM 스튜디오 링크라는 게 있습니다. LM 스튜디오 링크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왼쪽 여기에 보면 링크라 해서 리모트에 있는 AI 장비를, lokal LLM을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모델이 이렇게 있겠죠. 여러 가지 이제 모델을 할 수 있는데, 일단 요거를 설명드리기 전에 명령어 상에서 lokal LLM을 다루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LMS 런타임을 해볼게요. 런타임 ls 하게 되면 현재 LM 스튜디오에서 링크로 연결된 장비가 지금 ARM 기반이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 CUDA가 지금 액티브 돼서 셀렉트 돼 있다. 이게 지금 가속기라고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로컬 장비에다가 다운로드 가능한 모델을 받고 싶다 그러면 LMS하고 get하고 누르게 되면 이제 이게 런타임으로 허깅 페이스를 연결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QN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적을 수 있어요. 젠마라든지, 그 다음에 오픈 AI, 챗GPT라든지 라마라든지 우리 여러분들 받아가지고 아무거나 마우스 커서 움직여가지고 엔터 치고 이런 것들 한번 해보면 다운로드 받겠냐 말겠냐 이렇게 나오죠. 다운로드 받지 말고요. 여기서 다운로드 받은 거를 보면 LMS, LS 누르면 다운로드 받은 모델들이 나오죠. LLM 모델이 이렇게 있고요. 제가 다운로드 받은 게 지금 젠마4 관련된 거 12빌리언, 25빌리언, 32빌리언 있고, 또 GPT OSS 20빌리언 이고 QN 받은 거 있죠. 지금 현재 올라가 있는 모델은 요것만, 로디드 올라가 있는데 요거 하나를 더
올리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쓰시면 됩니다. LMS 로드 그 다음에 이만큼을 복사해서 그다음에 여기다가 넣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모델을 명령어상에서 모델을 로드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넣으면 모델을 로드했습니다. 로디드 이렇게 했고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로드된 모델만 보겠다 그러면 LMS ls 보게 되면 이렇게 로디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서 테스트를 하실 수가 있죠. 여기 보시면 올라간 거 두 개 지금 보이시죠? GPTS OS 20빌리언짜리 하나 하고 여기다가는 35빌리언, 쿠엔 35빌리언 지금 더 올라가 있고요. 뭐해서 제가 이제 친구들도 안녕 소개 좀 해줘. 또 엔터 치고 동시에 작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하나의 LLM 장비에서 저희가 테스트한 결과는 4명이 한 모델에 대해서 동시에 답변을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요거는 안녕, 왜 대답을 못할까요? 하이 리즌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그런데 그냥 미디움으로 더 볼까요? 새로 고침으로 해볼까요? 네. 네. 아까 지금 이전 대화하고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안녕, 너 소개 좀 해줘. 한번 해볼까요? 2026년도 월드컵에서 한국의 성적표를 인터넷 검색해서 분석해줘 라고 얘도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올려보고요. 이렇게 동시에 작업을 시켰을 때 하나의 로컬 LLM에서 한 모델에다가는 저희 테스트 상으로는 4개의 동시 질문이 가능했었고요. 이렇게 가능했었는데 보면은 풀콜링을 지금 못하는 것 같죠? 인터넷 검색은 됐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LM 스튜디오라는 클라이언트 단말기가 툴콜링 기능이 없어가지고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모델을 오픈플로우라든지 요즘에 유행하는 그런 걸 가지고 헤르메스인가요? 네, 그거 또 통해서 여러분들 로컬 LLM을 연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그런 영상들은 다시 공유해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계적으로 돼 있는 모델을 우리가 이제 하기 위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에이전트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처럼 이제 환경 설정에서 보시면 모델에다가 올립니다. 지금처럼 QWEN, QWEN 네, 이렇게 조금 아까 이거 로드한 거예요. 35빌리언. A3B는 액티브된 파라미터 개수가 3빌리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 4비트 양자 모델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에이전트에서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이걸 하나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생산 계획을 짜는 에이전트다 그러면 생산 계획을 짤 때 여기서 요 20빌리언을 가지고 짠다면 여러분들이 요걸 들어가 보면 생산 계획을 짜는 에이전트입니다 해가지고 생산 계획을 짜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필요합니다. 일단은 온톨로지 데이터도 필요하고 데이터 수집된 거에서 주문 수량 납기일 공정 트리 설비별 가동 이런 게 굉장히 많이 필요하잖아요. 또 스케줄링 해가지고 많이 필요한데 이런 데이터들을 그냥 다 AI한테 프롬프트로다가 주고 툴콜링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온톨로지 보는 거, 쿼리 실행하는 거, 약사 알고리즘 이런 것들을 죄다 물린 상태에서 얘한테 일을 시키면 버거워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실패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큰 문제가 생기는 게 이런 로컬 LLM을 가지고 이 시중에 현재 프론티어 랩들이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다가 기대를 한다면 좌절감도 많이 있고 또 어느 날은 되고 어느 날은 실패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은 이게 모델이 좀 두 개 있잖아요. 나머지가 스케일이라는 개념으로 해가지고 도와줘야 됩니다. 모델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 하나 있다고 봅시다. 이만큼의 그 PDF를 분석을 하는데 만약에 1000건이 있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로컬 LLM한테 1000건이 있는 이 PDF 문서를 네가 다 분석해가지고 중간 테이블을 네가 만들어가지고 알아서 해줘! 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이제 현재 나와 있는 프론티어 랩들은 되겠지만 로컬 LLM한테는 매우 버거운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하기 위해서는 지금 공유의 링크 복사처럼 이거 하나 있네요. 보면은 자 여기도 LLM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이 LLM이 있고 이 LLM이 있는데 여기서는 얘가 이제 버거우니까 청크라는 개념으로다가 얘를 잘라서 실행해라고 도와주는 거예요. 원래 이게 1000건의 PDF가 있으면은 안 되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만큼 눌러가지고 여기서 이거 디버그 모드입니다. 이건 여기 누른 다음에 얘한테 일을 시키면 실질적으로 이제 로컬 LLM이 혼자 다 할 수 있는 일들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케일 펑션들이 도와주는 거죠. 모델이 도구로 호출하고 지금 청크로 지금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얘의 능력의 한계를 얘는 지금 이제 모델 호출이기 때문에 능력의 한계를 얘는 툴콜링이 되어 있잖아요. 로컬 파일을 읽고 로컬 파일을 써야 되는 툴콜링이 있는데 여기서 청크를 주면서 얘가 하는 일들에 대한 수고와 노력을 덜어주는 거죠. 왜? 로컬 LLM의 한계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로컬 LLM 오픈 AI GPT OSS 20빌리언짜리가 되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보면 우리가 이제 LLM을 놓고 보면은 모델 호출이 이렇게 있을 때 모델 호출이 이렇게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로컬 LLM으로 갈 거 아니에요. 얘도 로컬 LLM. 지금 요 로컬 LLM 하나가 뭐 젠마라고 해봅시다. 얘도 로컬 LLM.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런 것들, 터보, 뭐 이런 게 있을 때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호출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죠? 얘가 실행하려면 얘가 실행한 이후에 얘가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론 업무적으로 가야 되는 것도 있지만 직접 예를 들어서 이 모델 호출에다가 연결했을 때 나란히 놓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란히 놓고 이 나란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뭐 스킬 펑션을 넣는다든지 이렇게 놔가지고 우리가 얘를 이렇게 연결하든지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이거를 없애고 이렇게 하든지 이거 여러분들 이제 업무에서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 일단은 요 위에만 놓고 보면 얘 모델과 얘 모델은 각각의 능력치에 맞는 일만 시키는 거죠. 여기다가 능력치에 맞는 일만 시키는 겁니다. 여기서 너는 뭐 해? 이런 식으로 능력치에 맞는 일만 시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얘하고 얘가 동시에 실행이 되죠. 그러니까 이 로컬 LLM은 이게 가능하려면 아까처럼 여기에 올라가는 것들이 지금 보여준 것처럼 노드 1, 2, 3, 4에 쿠버네티스가 LLM을 다 적재적소에 다 흩어 뿌리는 거죠. 그러면 작은 모델이 이런 일들을 하실 수가 있게끔 되는 거겠죠. 이런 모델을 호출하시게 됩니다. 자, 조금 아까 이제 작업이 끝났잖아요. 그러면 작업이 끝났으면 그때 당시 수행했던 데이터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보셔서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게 작업을 이제 성공적으로 수행했잖아요. 밑에 작업을 쭉 놓고 보면
성공적으로 작업을 수행했고 여기 한번 데이터를 넣고 보면 작업이 어떻게 됐는지가 나와 있게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런 식으로 로컬 LLM을 이용을 하되 로컬 LLM의 한계 때문에 이렇게 다른 스케일 포메이션을 동원해서 도와준다. 그리고 그조차도 이렇게 병렬로다가 놓고 모델을 동시에 호출한다. 쿠버네티스에다가 놔서 하나의 모델이 여기서 실행되어 있고 또 하나의 모델은 여기서 실행되어 있고 또 하나의 모델이 여기서 실행되어 있고 이렇게 분산해서 일을 시키면 로컬 LLM의 한계를 극복해주는 그런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얘기를 정리하자면 로컬 LLM이라는 것 자체의 한계성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 로컬 LLM이 갖고 있는 능력의 한계치를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런 방식으로다가 해결하지 아니하고 그냥 일반 프론티어 랩처럼 시도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어려움과 쓴맛을 거기서 느끼실 수가 있고 또 한계를 느껴서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로컬 LLM을 쓰신다 그러면 지금 제가 소개시켜드린 방법처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